저희 나가실 때 남겨주시고 가시면 제가 걷어가지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성함을 꼭 써주시고, 좀 성함 공개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본인만 알아보실 수 있는 닉네임을 쓰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경영참가제도 중에서도 의사결정 참가제도 보시고 있고, 의사결정 참가 수준이라는 게 결국엔 노동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대표를 경영에 참가시키는 수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견만 듣는, 그냥 원래는 사실 경영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영에 반영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근로자들을 좀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의견만 듣는, 저희 이거 인적자원관리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거, 그리고 의견을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같이 결정하는 거, 그래서 전략적 거, HR,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견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것 전에 뭐가 있냐면은, 정보 공유. 사실 경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경영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런 실적이 있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할 의무는 없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보다 근로자의 협조를 위해서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가장 1단계적인 이제 경영참가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에서는 보고 사항으로 요거를 이제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의견을 듣는 절차,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내 맘이고, 일단은 의견을 들어주는 것 자체도 네, 경영참가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이 굉장히 협소하죠. 근로자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협소함에 비해서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영상의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도도 비록 그것이 소수일지언정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수준 차이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의결사항도 굉장히 협소하다는 점에서 노사협의회 수준이 경영참가제도 수준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노동조합적인 측면이 좀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실 게 52페이지의 고충처리 제도 보시겠습니다. 고충처리 제도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는 미국식 고충처리 제도가 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문단으로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근참법에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제도를 규율을 하고 있어서 그게 두 번째 문단이 우리나라의 이제 근참법상 고충처리 제도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참법상 고충처리 제도부터 두 번째 문단부터 쭉 보실게요. 우리나라 근참법상 고충처리 제도는 노사협조를 전제로 일상 경영활동 등에 있어서 근로자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전제로 노조와 사용자 간의 권리 분쟁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실 단어인데요. 권리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는 의미의 고충 처리와는 차이가 있다. 요거는 미국식 고충 처리 제도라서 좀 이따 보실게요. 우리나라의 고충은 말 그대로 개인의 고충일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단위로 고충이 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충 처리를 노동조합에 일임하고 있음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와 비노조 기업 모두에게 법으로, 근참법으로 설치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네. 고충처리 제도 설치 보시면 그 근참법이 이제 근참법에 규율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도 30인 이상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 내모해 주세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53페이지 고충처리위원은요,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근데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을 수 없겠죠.
30일 이상이면 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충 처리 절차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 근참법상 고충 처리는 근로자 관련 각종 애로사항 등 고충을 고충처리위원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고충처리위원이 이제 고충이 접수되면은 청취하고 10일 이내에 10일 동그라미 해주시고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붙여서 처리를 하는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중에서 우리 교복사고위원회에서 고가 있었잖아요. 그 고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하지 못한 거는 노사협의회로 올립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같이 이제 의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충처리이고요. 그래서 뭐 정수기가 고장났는데 정수기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뭐 각종 애로사항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고충처리 제도의 개념. 미국에도 고충처리 제도가 있는데 이 고충처리 제도는 단체 협약 있죠. 노사가 단체 교섭으로 정한 그 협약 내에서 이 단체 협약에서 일어나는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네, 단체 협약 내에서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 우리가 단체 협약이 이미 이제 어떤 합의가 된 내용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권리 분쟁이라고 합니다. 권리 분쟁. 단체 협약에서 형성된 기준에 관해서 개개의 조합원이 불편함이나 불만을 느끼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권리 분쟁 사항과 그 다음에 그 단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개의 조합원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원래라면은 단체 교섭을 열어서 사용자랑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 단체 협약 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단체 협약 내에서 해결 절차를 규정한 것이 바로 미국식 고충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충이란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이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공식적인 불만이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 제도 설치 보시면 단체 협약은 협약기간 발생한 분쟁 해결, 개별 종업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합 역할을 규정한 고충처리 기구를 단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고충이 발생했을 때 그 단체 협약에서 규정된 대로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서 정해진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서 해결됩니다. 고충처리 절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일단 종업원이 불만이 있겠죠. 그 불만을 일선 감독자, 여기서는 사측일 거고 조합위원은 노측이죠. 를 통해서 정식 제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보다 좀 더 상급, 공장위원, 기업위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최고위원층까지 올라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은 저희가 당사자 간에 해결 안 되면 결국에는 제3자를 개입시킨다고 했죠. 제3자인 중재자에게 조정을 의뢰하거나 단협 한도 내에서 파업과 같은 실력 행사가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체 협약에 붙어서 나타나는 고충처리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독일식 그리고 미국식 좀 짬뽕으로 가지고 오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고충처리위원까지 고충처리 제도까지 보셨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권리 분쟁 있죠? 이 권리 분쟁은 미국은 고충처리 제도로 해결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단체 협약의 해석과 이행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노동위원회 해석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자를 개입을 시키는 건데 정부를 개입시키는 거죠. 고용부 행정기관을 개입을 시켜서 좀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